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울산은 우리나라의 산업 수도로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지만 또 한편으론 걷잡을 수 없는 환경 오염을 불러오며 공해 도시라는 오명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자, 그랬던 도시가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생태환경 도시를 이야기하는 우리 울산, 관련이 깊은 이분들과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 그리고 박도문 환경보호협의회 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두 분이 그것도 함께 왜 나오셨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 울산이 생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그 초석을 다졌다. 그 중심에 환경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만드셨고 또 지금까지 회장으로 지내고 계신 두 분에게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겠다 해서 모셨습니다. 자, 일단 정 전 총리님, 네. 방송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시민들께서 총리 이전에 울산이 중공업 도시로 발전하던 그 시기에 부산지검 울산지청장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네. 1995년인가요? 95년부터 96년 예.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때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당시에 울산의 공해와 환경 개선에 아주 힘을 쓰셨어요. 네. 예. 얼마 만에 지금 울산에 방문하신 겁니까? 네, 울산은 제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청장을 역임을 했고 또 환경보호협의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데다가 예. 친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가끔 들립니다만 가끔은 오시네요. 네, 가끔 옵니다. 한 5, 6개월 전에 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예. 잠깐 들렸다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변화들을 쭉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90년대 그때와 울산 지금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환경적으로. 예. 제가 한번 왔을 때 그 우리나라 정원지라고 하는 태화강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네네. 환경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아하.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골탈태라고 해야 환골 탈퇴했다. 네, 그게 적절한 말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많이 변했다. 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또 향토기업 대원그룹의 대표이자 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도문 환경보호협의회 회장 모셨습니다. 사실요, 기업의 대표임과 동시에 환경운동을 좀 하신다? 환경단체 대표다? 좀 어울리지는 않는데요. 어떤 계기가 좀 있었나요? 예. 제가 여기 참 울산 온 지가 68년도에 울산 왔는데 예. 저 울산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이 울산 환경이 정말 좋았었어요. 이게 울산 환경이 서서히 이제 공연 냄새, 태화강 뭐 여하튼 저 옷배수를 막 쏟아부어가지고 예. 태화강 주위의 냄새, 뭐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 그런 시기였죠. 예. 이게 사실 또 기업이 들어와서 울산 환경이 이렇게 됐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업인이 나서서 이게 울산 환경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사실 환경운동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기업인이지만 또 시민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도저히 못 보겠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생태환경도시 울산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자, 울산지청장 재임 당시 여러 사건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공해 배출업체 단속을 할 때 엄격한 처리로 명성이 높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울산엔 공장만 있는 그런 회사의 경우엔 문제가 있을 때 울산 공장장만 처벌을 하거나 그랬는데 서울 본사의 사장에게 책임을 묻고 이러면서 어떤 인식 변화를 좀 이끄셨어요. 예, 그때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당시에
그 울산에는 주로 공장장들이 있고 예. 그 기업의 오너는 서울에 거주를 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암만 해도 그 기업 오너들이 그 울산 생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더구나 이제 울산에 있는 공장장들은 오너에게 가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공해 방지 시설을 갖추려면 2, 30억이 들어야 되는데 그 돈이 큰 돈이었습니다. 예. 이런 돈을 이 공해 방지 시설에 먼저 써야 되겠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해 사범이 생기면 현장에서 책임을 져야 될 공장장들을 구속을 하거나 해가지고 다스리다 보니까 네. 오너들은 관심이 덜하고 또 발생되겠죠. 공장장이 달라지면. 그렇게 막 공장장에게 책임을 맡기는 그런 사고가 팽배할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게 의식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이 책임자이고 최종 그 수혜자인 그 기업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아주 시범적으로 예. 엄하게 다스린. 아니 그러면 당시에 기업들이 어땠는데요? 그게 궁금합니다. 뭐 기업도 환경 오염이 심하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기업들이 과연 어떠했길래 울산의 환경이 그렇게 나빠졌? 그 뭐 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 공해 방지 시설을 갖추는데 많은 돈이 드니까 그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폐수 같으면 예. 이렇게 딱 막아놨다가 비가 오면 탁 열어가지고 아하. 내뱉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공중에 나오는 매연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좀 자제하는 데 하다가 밤 되면 그냥 쏟아낸다든지 예. 이런 시기의 행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환경보호협의회를 꾸려서 어떤 단속과 감시 이런 것들을 펼쳐야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박동문 회장님. 일단 기업은 회사 이익이 최우선돼야 하지 않습니까? 당시로 지금은 뭐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것들이지만 당시를 한번 떠올리자면 이런 단속과 감시가 기업인들에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좀 산업계 반응을 좀 전해 주실까요? 그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저도 기업인이잖아요. 네. 기업인이 처음에 나서서 이 환경 운동을 한다. 또 환경 운동을 하면서 환경 단속을 한다.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었죠. 예.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환경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첫째,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저 회사가 이제 명천동 명천동 제대로 회사가 공장이 거기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런 정도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상태로 이대로 가다가는 울산에 사람이 못 산다. 이래서 어찌됐든가 첫째 이 기업인이 나서서 이게 환경 운동을 시작해서 울산 환경을 좀 이렇게 뭐가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제 환경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그때 마침 또 때마침 우리 정원 총리님이 참 이렇게 울산 지청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게 뜻을 참 같이 해가지고 정말 이 정원 총리님이 오늘날 울산 환경을 이래 만들기까지 참 처음 이 기초 단위를 참 잘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때도 이렇게 사실 검찰에서 좀 이렇게 이런 관심을 계속 안 가져 주시고 하면은 도저히 오늘날 울산 환경이 이렇게 된다는 게 힘이 들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훈훈하네요. 어쨌든 어렵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또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가 좀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시잖아요. 2013년 총리 재임 시절에도 환경에 관심이 참 많았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실 텐데 울산의 환경 보호엔 어떤 일들을 좀 하셨을까요? 네, 이제 총리가 되고 난 뒤에는 전국적인 환경을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자연히 이 모범 사례가 되고 교과서적인 그런 성공을 이룬
울산 환경이 이 다른 환경에도 교과서가 되어가지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환경부에도 제가 그 울산 환경보호협의회 성공 사례를 정책에 참고 자료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고 많이 알리셨군요. 네, 또 울산의 그랬고. 사례들을. 또 뭐 울산에서 환경보호협의회 행사 있으면 꼭 화환을 보내거나 출전을 보내거나 응원하신 거죠. 이렇게 응원하고 한마디로. 격려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또 전 총리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반구대 암각화 문제도 당시에 큰 관심을 또 가지셨었는데 아직도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식수 문제는 울산의 큰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참 그 방구대 얘기를 하려면 좀 깁니다만 방구대는 울산 시민의 식수 문제하고 또 암각화의 보존 문제하고 어쩌면 상반되는 그 이해관계가 아주 깊은 분야입니다. 만약 식수를 확보를 한다는데 치중을 하게 되면 자연히 그 암각화가 물에 잠겨가지고 또 훼손이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을 살린다고 하면 물을 빼야 되는데 빼면 울산 시민의 식수 문제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갈등을 한 뭐 10년 가까이 겪고 오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연구를 시켰습니다. 도대체 해결책이 뭐냐? 이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나온 것이 카이네틱 댐이라고 해서 이 임시 물막이 하는 물막이 댐. 그러니까 암각화 주변에다 임시 물막이를 내가지고 물을 이쪽으로 흐르게 하면 물에 접근이 안 되어서 훼손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울산시하고 이 문화재청하고 제 방에 와가지고 서로 협약을 하고 그걸 하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총리 떠나고 난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거 할 때는 우리나라 기술로서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빨리 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가 지금 뭐 사용된 수문 내서 수위 낮춘다 이 방안까지 와 있는데 그것도 암각화 보존 차원에서 또 완벽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뭐 총리께서 나오셨으니까 잠깐 문화재 이야기 좀 해봤고요. 다시 돌아와서 박두문 회장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당신 이제 관심이 많고 정말 내가 못 사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22년 요즘의 울산 기업인 분위기는 얼마나 좀 올라와 있는지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에 관련해서요. 매달 둘째, 넷째 이 토요일 날은 우리 시민단체와 저희들 환경보호협의회 회원들이 이 환경 정화활동을 합니다. 정화활동. 그런데 이 정화활동이 벌써 27년 동안에 지금 한 500회나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울산 구석구석이 다니면서 참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 참여해가지고 정화활동을 한 오늘 울산 환경이 정말 참 이렇게 제가 참 울산 환경이 이래 되기까지는 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이 역대 시장님들이나 또 뭐 울산시 많은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울산 환경이 뭐 이렇게 뭐 사실 울산이 지금은 이제 공예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울산이 뭐 여하튼 공예 없는 종류가 내용들이 없잖아요. 울산이 정말 공예 도시인데 그래도 이 울산이 지금 현재는 생태 도시, 생태 환경 도시라고 지금 이제 부를 정도로 울산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동참을 해갖고 오늘날 울산 환경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울산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울산 환경 개선의 서막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검찰의 강력한 환경사범 단속, 또 민간 차원의 환경 개선 의지, 이것들이 모여서 바로 환경보호협의회 창설로 이어졌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검찰 자체만으로도 어떤 단속이나 감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 만들면 좀 번거롭고 어렵잖아요. 굳이 왜 이걸 만드실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때 제가 울산 지청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예. 이 울산 이 환경이 지금 우리 박동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최악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개선을 하고 해야 되겠다. 근데 이 검찰의 기능이 보통 생각하기는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게 검찰의 기능이다. 이제 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말고도 검찰의 기능이 범죄 처벌 못지않은 예방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걸 예방을 해가지고 이 환경 문제를 개선을 해야지 단속을 통해서만은 절대 이 완성된 환경 개선이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서 예. 범죄 예방 협의회를 만들어서 아하. 그것도 민간 기구로 해야 이게 지속성이 있고 성공을 하지 검찰에서 그걸 그 산하기관으로 해가지고 하면 맞습니다. 잠시 그냥 반짝하고 말 수가 있고 그렇죠. 또 후임 지청장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오면 예. 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기구로 해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회장이거든요. 예. 회장을 어떤 분을 할까 제가 여러 물색을 해보니까 우리 박도문 회장님이 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도 있고 관심과 열정이 있다 하는 걸 예. 알고 제가 만나서 이걸 좀 맡아 주십시오 이야. 했더니 뭐 흔쾌히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사실 박 회장님 기업에다가 간판을 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시고 뭐 그 뒤에 계속 매년 수천만 원의 그 활동비, 예. 운영비를 자비로 부담을 하셔가지고 예.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게 오늘까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큰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예. 좀 그랬군요. 안전자리에서 이 칭찬을 드려서 미안하지만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0년 가까이 지속된 비결까지 서로를 칭찬하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랬군요. 아무튼 여기 계신 두 분 덕분에 환경보호협의회가 울산의 대표 환경단체, 이 전국을 이제 대표하는 환경보호협의회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주요 활동이 좀 무엇인지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실 지금 이제 동천강 예. 이 발원지가 이제 경주잖아요. 경주인데 그 물이 울산 태화강으로 옵니다. 예. 또 회화강 발원지가 그 양산이잖아요. 예. 양산에서 그 강이 울산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형산강 발원지가 울산 두동에서 예. 경주 포항으로 갑니다. 아하. 그럼 이게 네 개 도시가 다 강산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이 환경을 지킨다고 해갖고 이게 환경이 좋아질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사실 4개 도시를 저희들이 도시마다 지회를 만들어가지고 예. 지금까지 약 한 30년 동안 사실 환경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 환경단체가 참 이렇게 자랑이다기보다는 예. 울산 대한민국에 저희들 환경단체 이외에 다른 단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환경운동은 참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그 모델로 해서 환경운동을 하면은 대한민국 환경이 참 좋아지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니 지금 울산 시민들 보고 계시니까 지금 기업 위주로 아까 저희가 쭉 이야기했습니다만 나도 환경보호 어떤 활동하고 싶다 하면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이 돼 있습니까? 1996년부터 예, 96년. 지금 현재까지 우리 환경 전문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울산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1년에 한 100명씩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전문 과정을 이렇게 졸업을 시켰는데 원래
한 1,600명을 졸업을 시켰습니다. 예. 저 울산 대학교에서 환경 전문 과정 입학을 해서 한 달 예. 교육을 받고 이 졸업을 하면은 저희들은 이제 환경보호협의회 이제 회원을 가입하고 또 같이 시민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뭐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시민의 힘으로 이제 그 공해도시 울산이 생태환경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태화강 국가정원을 바로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당시를 떠올리면 야, 이게 가능하겠나라고 느끼는 울산 시민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요. 자, 두 분의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뭐 총리부터. 예. 아,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는 과정에서 내가 뭘 좀 뜻깊은 일을 했나 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울산 환경의 개선, 환경보호 협의회를 만들어서 울산 환경을 바꿔놨다는 게 가장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질 정도로 예. 뜻깊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성과까지 함께 말씀하시면서 이제 감회를 밝혀주셨고 회장님도 어떤 성과와 감회를 좀 같이 함께 얘기해 주시죠. 예. 저녁에 퇴근 무렵에 이 태화강 강변을 쭉 이렇게 걸어가 보면은 울산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여하튼 태화강에서 걷는 그 걸음걸이도 예. 무지 빨라요. 빠르고 많이 나오시죠, 정말. 예. 빠르고 참 그저 그걸 참 같은 그 걸음을 걸으면서 이렇게 뭔가 뭐 여하튼 운동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얼굴을 이렇게 여하튼 그 얼굴을 이렇게 봐보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예. 없는 그런 지금 이제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참 이게 제가 지금까지 환경운동을 했는 그 보람이 참 있구나. 그런 저도 이제 같이 등달아가 같이 한번 걸어보죠. 예. 걸어보니까 참 사실 태화강이 참 이렇게 고깃대, 물대, 이렇게 공기 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참 이렇게 30년 동안 이 고생했던 그런 그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튼 환경보호협의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떤 환경보호 운동, 지금의 울산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정홍원 전 국무총리 그리고 박도문 환경보호협의회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창립자 아니겠습니까? 창립자로서 향후 이 단체가 좀 어떻게 활동하고 또 어떤 걸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기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환경의 교과서이니까 그 교과서가 이 울산 시내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또 확산돼 가지고 우리 국내 전체 환경이 이렇게 울산과 같은 그 벤치마킹해서 그 좋은 환경으로 개선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알려지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이 울산 환경이 되도록 환경보호협의회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회장님께서는 총리님의 바람처럼 나아가기 위한 어떤 향후 계획, 사업들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참 이렇게 지금까지 이 울산 환경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예. 이제 이게 울산이 공업단지 되기 전에 울산 환경, 공업단지 되고 나서 울산 환경, 앞으로 미래의 울산 환경, 이걸 이제 한눈에 한 그림에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쭉 경험해왔던 이거를 이제 딱 담아가지고 이 환경 역사관을 예, 환경 역사관. 예, 울산 환경 역사관. 울산 환경 역사관. 역사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뭐 이게 많은 시민들이나 또 많은 우리 젊은 분들의 그 많은 교육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참 이게 세계 역사에 남을 일이니까요. 사실 대단한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울산 환경 역사관 건립 이 참 뭐든지 기록이 참 중요한 거니까 이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송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하는데 울산 환경이 이렇게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끝으로 시민들께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예. 울산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이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울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전국 곳곳에 다니시면서 좀 자랑도 하시고 소개도 하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고 우리 또 박동훈 회장님의 꿈인 환경 역사관을 건립하고 하는데 울산 시민들이 좀 힘을 보태가지고 그것이 건립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배우러 오고 거기 또 같이 동참해가지고 우리나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는 것을 세계에 또 알리는 그런 장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도 짧게 한마디 시민들께 전하시죠. 예. 환경하면은 사실 국경도 행정구역도 쉼표도 마침표도 또 너도 나도 따로 없는 것이 사실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우리가 이불이라고 이게 따로 온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다 이거죠. 환경과 사람은. 그래서 참 이런 우리 울산 시민들이 이런 환경에 대한 의식을 이렇게 좀 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참 이렇게 30년 동안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울산 환경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는데 뭐 헛되지 않게 계속 우리 울산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뭐 너도 나도 따로 없이 뭐 환경 운동을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 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엔딩곡을 좀 전해드릴 텐데 울산이 고향이 아닌 분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그런데 10여 년 전에 이제 울산 처음 왔을 때 강렬하게 느꼈던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겨울 철새 떼까마귀. 그러니까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그 태화강에 철새들이 날아와서 보금자리를 트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새들처럼 변짐섭의 노래 준비했고요. 오늘 시사진단 정홍원 전 국무총리, 박동훈 환경보호협의회 회장 두 분으로부터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00년대 초까지 농업용으로도 쓰지 못할 만큼 나빴던 태화강의 수질이 지금은 1급수가 되었고 철새가 돌아오는 대한민국 국가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목격하고 또 가능케 했던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오래도록 울산의 환경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사진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